안녕하십니까, 차주인닷컴 최재환입니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서 일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일자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, 지입과 콜바리. 크게 나누면 두 가지예요. 지입은 회사에 소속돼서 회사에 고정된 물량을 운송을 하고 운송료를 받는 게 지입이고, 콜바리 같은 경우에는 24시콜, 원콜, 화물맨, 더운반 이런 식으로 화물 운송 플랫폼이 있습니다. 그 화물 운송 플랫폼에서 본인이 오더를 찍어서 운송을 해준 대가를 받는 게 콜바리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은 둘 중에 지입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지입차는 설명드렸다시피 원청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고정된 물량을 움직이는데, 지입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많은 부분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요. 똑같은, 예를 들어서 A, B라는 차가 있는데 똑같은 사양에 똑같은 키로수예요. 그러면 A는 지입이라서 8천만 원이고 B는 중고 화물차인데 6천을 받아요. 왜 2천만 원 차이가 나느냐?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입은 그 차량에 대한 권리금이 붙어요. 우리가 점포를 사고 팔 때도 보면 권리금이 붙잖아요. 똑같습니다. 지입도 권리금이 붙어요. 지입도 권리금이 붙기 때문에 지입을 하실 때 첫 번째로는 회사와 계약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물량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회사가 좀 커야 돼요. 회사가 너무 작으면 그 회사도 하청을 받기 때문에 물량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. 근데 그걸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는 지인이나 아니면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나 좀 도움을 받고 들어가시는 건데, 사실 보면 뭐 유튜브나 어디나 카페나 다 똑같아요. 거의 지입 분양하는 회사들이 상위권에 노출되어 있을 겁니다. 그 사람들은 말만 그럴싸하게 해가지고 어차피 자기도 분양을 해야 되니까 분양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지입은 1,000만 이상 남아야 돼요. 왜냐면 이 구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. 자, A라는 원청 회사가 있어요. A라는 원청 회사가 차가 필요해요. 밑에 A, B, C, D, E, F 이렇게 쭉 이렇게 알선소라 그럽니다. 알선소. 뭐 아니면 뭐 밑에 하위 물류 회사가 있어요. 쫙 뿌리면 한 가지 자리를 가지고 A 회사도 그렇지만 B, C, D, E, F, G, H 이런 회사들이 그거를 똑같이 돌려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을 그냥 여러 군데에서 그냥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럼 왜냐면 그렇게 해야지 더 사람도 모집하기가 쉽잖아요. 한 군데만 내놓으면 한 군데만 보이는데 여러 군데 내놓으면 여러 군데 보이잖아요.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C라는 회사에서 연락이 와요. 제가 가서 C라는 회사 사장님 저도 차 자리를 하고 싶은데, 그러면 이제 연락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. 그러면 C라는 회사는 자기들이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. A한테 토스를 내줘요. 거기서도 우리말로 뽀찌라 아니면 커미션 그걸 줘요. 모집을 해줬기 때문에. 그리고 예를 들어서 C라는 회사 말고 D라는 회사하고 C라는 회사하고 또 조인이 돼가지고 하면 거기서도 돈을 줘요. 이래나 저래나 커미션이 왔다 갔다 그러기 때문에 무조건 많이 남겨야 돼. 1,000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남겨야지 커미션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단 말이에요. 여기 바닥에서는 그게 룰이에요. 기본적으로 자기들도 남겨 먹어야 되고 남들도 뽀찌도 떼줘야 되기 때문에 차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런 데는 이런 말을 말씀드리면 정보가 거의 오픈이 안 돼요. 정말 모르시는 분, 초보분들 아무것도 모르고 와 뭐 한 달에 1,000만 원 번다더라. 운전해가 주 5일하고 1,500만 원씩 번다 하더라. 그게 확인이 됩니까? 확인이 안 돼요.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입을 하려면은 선답이 뭐냐면은 같이 타보고 일거리를 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 다음에 매출하기. 사업이기 때문에 생계사를 끊는단 말이에요. 생계사 매출이 나올 거 아니에요. 더 경비 얼마 쓰고 남는 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계약을 하기. 근데 그런 걸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일 겁니다. 이거는 돈을 이만큼 버는데 그 정도 벌라 그러면요 죽어요. 왜 죽냐? 세상에 공짜 없잖아요. 예를 들면 뭐 이럴 수도 있어요. 매출이 한 2천만 나와요. 2천만 나오고 주 6일, 주 7일을 하루에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을 맨날 하고 거기서 찍고 또 어딜 가고 그런 게 없을 것 같죠. 엄청나게 많습니다. 사람 기계가 아니에요. 잠도 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화장실도 가야 되고 휴식도 취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죽어요. 그러면은 원청에서는 얘기하겠죠. 아, 돈 그만 번다고 얘기 안 했나.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만들게 코스를 짜요.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 지쳐갖고 자기가 손을 놓게 돼요. 그러면 원청 물류회사에서는 사람을 또 구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. 그럼 자기는 또 남겨먹고 이 사람 손해보고 나가고. 그리고 알선업자들이 주가에서 낑기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A라는 회사에서 B, C, D, E, F, G, H까지 이렇게 좀 나눠주는 이유가 뭐냐면 A로는 바로 안 와요. 그 밑에 알선업자들이 중간에서 낙가마 알선업자들, 중간업자들 그 사람들 통해서 들어오면은 A는 더 좋은 게 A는 내하고 그렇게 얘기한 거 없지 않느냐.
내가 중간업자하고 얘기했는데 그걸 왜 내한테 얘기를 하노? 네가 도장을 찍고 네가 계약서에 사인을 했는데 그거를 왜 우리한테 확인 다 했잖아. 근데 확인을 다 했다는 게 모르는 사람한테 그냥 뭐 보여주고 이거 이렇습니다 이러버리면 답이 없잖아요. 그거 어떻게 할 건데. 그리고 우리끼리 말로 해가지고 당구장이나 식당이나 이렇게 팔아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. 그러면 매물 이제 사러 온다 그러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막 당구장 사장이 막 동생들하고 다 불러. 야, 와가지고 짜장면 시켜 먹고 다리만 채워라.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. 그게 뭐 상술일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는데 지입차는 그게 너무너무 심해요. 코스 가면 됩니다 그러놓고 나중 돼 보면은 이 코스가 없어져 딴 코스 가야 됩니다. 그럼 뭐로 갈 건데요 그럼? 이 바닥은 오픈이 많이 안 돼 있어요. 그렇게 수요도 많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어요. 관심이 없으면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문 제기를 잘 안 해요. 목소리를 내도 예를 들어 갖고 뭐 금융 사기를 당했다, 보이스피싱을 당했다, 큰 사기를 당했다. 우리가 이제 알만한 뭐 경우에는 이슈가 되지만 주입차 그리고 화물차 이거는 하는 사람들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슈가 안 돼요.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묻히고 지금은 옛날보다는 많이 그래도 좀 오픈이 되고 뭐 카페나 이런 식으로 다 오픈이 되는데 그래도 그것도 모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아요. 열심히만 되는 게 아니고 화물차 자체를 돈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.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부 할부 끼고 하시는데 처음부터 그래 2, 3천만 원씩 그 눈탱이 맞고 들어와가지고 일해도 똑바로 해주고 일해도 잘 시켜갖고 밥이나 먹고 살게 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는 괴롭혀 쫓아내고 문제 만들어갖고 사람 전해보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또 사람 또 모집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익을 착 보고 근데 그게 진짜 많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차주인닷컴을 만들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. 개인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중간업자가 없단 말이에요. 중간업자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서로 어떻게 보면은 합의할 거 하고 돼요. 100% 뭘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. 근데 중간에 기본적으로 알선업자 낀기품 뭐 1,000만원, 500만원 올라가는 건 우스워요.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거고 저 역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차를 3천만원에 팔았는데 뒤에 있는 사람 알선 5천만원을 줬대요. 도대체 2천만원은 중간에 알선업자한테 그 사람이 뭘 했는데 그쪽으로 줘야 됩니까? 맞잖아요. 그런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. 개인 직거래를 만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.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. 피해자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다른 사람들 뭐 욕하는 것보다는 지입자 쳐보시고 누구 쳐보시면은 전부 애치 뭐땡 상민 주땡 통원 이런 분들 뭐 지입차 직거래 그 사람들은 일자리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. 근데 제가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어떻게 경쟁사를 잡는 게 아니에요. 저는 개인 간에 팔 수 있는 걸 그 물건을 가지고 중간에 업자가 끼어서 불가피하게 돈이 올라가는 거를 막고자 그리고 그게 좀 잘못됐다 싶어갖고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입차 같은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잘 거래를 하셔야 돼요. 공부도 많이 하시고 인터넷 카페나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실 때도 잘 확인해 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맞아요.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되고. 근데 적성이 맞아야 돼요. 그럼 뭘 해봐야 되냐? 기사를 타보시는 게 제일 맞아요. 기사 자리 어디서 합니까? 기사 자리야 인터넷도 찾아보면 있고 저희 사이트에도 올라오니까 가급적이면 기사를 타보세요. 왜냐면 기사는 몸만 빠져나오면 돼요. 내랑 진짜 안 맞는다 그러면 몸만 빠져나오면 땡이에요. 근데 차를 덜컥 사잖아요? 그러면 빼도 박도 못해요. 왜냐? 보통 주입을 하든 콜바리를 하든 남바를 사면 개별 남바 같은 경우 6개월 안에 정리가 안 돼요. 양도양수가 안 돼요. 그 6개월 그냥 내가 하기 싫어도 달고 있어야 돼요. 보통 법인 주입 남바인데 보통 1년은 해야 돼요. 보통 1년에서 2년 계약이거든요. 그 안에 만약에 문제 생기면 위약금을 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너무 데미지가 크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선택하시기 전에 먼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심사숙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사를 한번 타보시고 내가 괜찮겠다 싶으면 그 기사 타던 자리가 괜찮으면 그 기사 타던 자리를 인수하셔도 되고 아니면 내가 좀 경력이 좀 쌓이면 지인들 아는 사람이나 그렇게 해서 아름아름으로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 개인 직거래 해서 선탑도 해보시고 확인도 해보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마음에 들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하셔도 돼요. 그리고 뭐 법이라는 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본인이 선택한 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. 내가 하기 싫으면 돈으로 물어내는 부분이다 보니까 정말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게 맞다고. 오늘은 지입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. 다음 편에는 그 골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. 차주인닷컴은 항상 우리 차주인님들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